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31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은 비가 촉촉하게, 때로는 이제 많이 또 폭우처럼 내리기도 하는데요. 오늘 장세는 오랜만에 코스피에서도 장대 양봉이 이렇게 딱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유의미한 어떤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좀 나왔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일단은 양시장 모두 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했어요. 20일선을 회복했다는 거는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그런 시그널로서 제가 볼 땐 가장 확실한 어떤 신호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흐름이 나온 것들 체크해드리면서 지난 8월 조정 장세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하면서 선택한 종목이 어떤 건지도 한번 체크해보고, 지금부터는 종목별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외국인의 프로그램 순매수 1조 넘는 순매수로 이제 시총 상위주들, 대형주들이 싹 이렇게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올랐는데요. 이게 이제 외국인이 엄청난 폭발적인 매수를 계속 이어가야지만 또 대형주들은 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두는 게 저는 수익률을 높이는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목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장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1.7% 올랐고요. 3,199포인트. 와, 오늘 장 초반에는 좀 밀리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이 폭발적인 매수를 오후 들어서 이제 진행하면서 지수를 완전히 밀어올리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상승 종목수 거의 500여 종목, 하락 종목수 330여 종목으로 오늘 상승 흐름이 에너지가 강했던 그런 장세였고요. 코스닥 지수 0.63% 올라서 103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수 750 종목, 하락 종목수 560 종목으로 200여 종목 많았던 코스닥도 이제 상승 흐름이었고, 바이오 업종하고 2차전지 업종이 이제 강했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도 이제 강했던 흐름, 그래서 무난하게 오늘 좋은 어떤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피 쪽에서 수급이 외국인이 1조 1천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대규모 순매수가 좀 나타났죠. 기관 1,800억 순매도,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400억 정도, 기관이 60억 정도 순매도로 큰 의미는 없는 수급이었죠. 외국인이 선물시장에서 1,900, 2천여 개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오늘은 외국인이 완전 주도하는 그런 장세였고, 고객 예수금이 그래도 이제 70조 다시 또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아시아권 증시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좋았는데요. 장중에도 나스닥 선물 지수가 그래도 플러스를 계속 유지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니케이 증시가 이제 1% 상승하면서 추세를 이제 거의 돌리는 그런 형태의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고, 홍콩도 2% 상승으로 이중 바닥 형태를 좀 다지고 나서 오늘 장대 양봉이라고 볼 수 있는 2%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대만 증시 0.5% 상승하면서 이거 V자 반등이죠. V자 반등의 흐름을 좀 보여줬고, 상해 증시 0.45% 상승하면서 바닥을 좀 다지면서 점진적으로 저점을 높이는 그런 상승 추세로 돌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전반적인 증시도 좋았고, 어제 나스닥 증시 또다시 신고가 흐름 내는 모습도 굉장히 유의미했고, S&P 지수 0.4% 상승으로 전체적인 어떤 위험 선호 어떤 분위기가 무르익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지금 저런 신고가 행진이, 특히나 이제 나스닥 중심의 어떤 신고가 행진이 버블이다 이런 논란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가치를 반영하면서 가고 있는 거다.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저는 어찌됐든 지금부터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기술주라든지 국내 시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제가 좀 버블에 대한 부분을 얘기 드렸던 2차전지 관련 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올라오면 저는 정리를 하는 관점을 계속 갖고 있고요. 그보다 더 낮은 단계에 있는 그런 업종과 섹터 종목군들로 교체 내지는 그런 종목군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나가는 그런 전략이보다도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안목에서 볼 때 안정성을 갖추면서 수익을 내는 어떤 방식, 예, 저는 그런 기준들을 갖고 있고 뭐 그런 얘기를 좀 지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장세는 굉장히 강하지만 저는 일부의 어떤 보수성도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수급 흐름을 보면 시간별 흐름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1조 1,700억인데 여기 보시면 오늘 장 막판,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는 게 낫겠죠? 예. 그래프로 이렇게 보면요, 이 빨간색 선이 외국인의 수급인데요, 오늘 한 11시부터 정도였죠? 11시까지는 외국인이 1,000억 정도 팔고 있었어요. 근데 11시 반 넘어가면서 점점 줄더니 뭐 12시 정도부터는 순매수로 전환돼가지고 쭉 올려치는 형태. 그래서 막판에 뭐 한 5천억 가까이 정도 더 들어오는 마감 동시효과에 오늘 말일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성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좀 시총 상위 박스로 이제 들어왔겠죠. 이렇게 좀 들어왔고, 프로그램 쪽에서 보시면 1조 원 프로그램이 들어왔죠. 그래서 12시부터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이렇게 한국 시장이 굉장히 강한 흐름, 시총 상위주의 주도의 어떤 강한 흐름이 좀 전개됐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환율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좀 보여져요.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이렇게 좀 떨어지는 흐름이 외국인의 어떤 순매수 흐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추측이 되고요. 뭐 대만 증시도 이렇게 V자 반등하면서 21선, 뭐 61선까지 돌파시키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미국 증시 뭐 신고가 흐름 이렇게 내고 있고, 독일도 신고가 부근의 흐름, 상해 증시 중장 기평선 지지받고 올라서는 그런 흐름. 그래서 전반적인 아시아, 이제 미국 증시 모두 유럽 증시까지 좋은 어떤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 동향 흐름을 보면요, 뭐 시총 상위주들을 골고루 샀기 때문에 뭐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반도체, 의약품 뭐 골고루 샀어요. 2차전지, 철강, 자동차 쪽, 그래서 골고루 샀는데 통신에서 한 2,500억 순매도죠. SK텔레콤에 이제 장 마감 동시효과 부근에서 이제 대규모 매도가 나왔는데요. 기계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이제 분할 전에 이렇게 나온 물량이 아닐까 좀 추측이 되는데, 이렇게 좀 나왔고, 서비스 업종으로 이제 2,800억 순매수 들어온 흐름. 그래서 수급은 이렇게 좀 흘러갔고, 코스닥은 뭐 큰 변동사항은 없는 수급이었죠. 오늘 의미가 굉장히 컸던 거는 이 부분이에요. 사실 이게 프로그램이든 뭐 액티브한 거든 뭐 그게 중요하기보다는 지수가 이제 21선을 이게 강하게 돌파를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조정을 좀 마무리시키는,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를 다시 또 환기시키는 부분에서 이 5일선을 지켜내는 흐름 속에서 21선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고 지지받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조정 흐름이 마무리될 때 이런 어떤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해외 시장이 워낙 이제 강하게 치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 자체도 좀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이 전개되다 보니까, 조금 생각보다 빠르게 21선을 이렇게 좀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는 더 강하죠. 이거 V자 반등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21선을 어제 돌파했는데, 오늘은 또 지지까지 받으면서 위로 또 솟구치는 형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코스닥 바이오 업종이 이제 주도를 하는데요. 오늘도 이제 지수보다 보시면 제약업종 지수가 1.3% 상승했으니까 코스피 지수 0.6% 상승 대비해서 2배 이상 바이오가 이제 강했다. 셀트럼 그룹주, 녹십자 그룹주 뭐 이렇게 중심으로 강한 흐름이 좀 전개되는 모습이 전개됐고요. 의약품 업종도 오늘 1.9% 상승하면서 오늘 코스피 1.75% 상승보다 더 강했죠.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업종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1.8% 상승하면서 지수 대비 강했고, 최근에 완전 V자 반등이죠. 그리고 코스닥의 건설 지수는
코스닥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오늘 대형 건설사들이 좀 강했던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21선을 회복한 건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이제 조정을 좀 마무리시키는 그런 시그널로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총 상위주부터 해서 주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삼성전자가 2.8% 상승하면서 야 이거 진짜 강하게 오늘 쳤네요. 22선을 회복한 건 아니지만 지금 요 하락 8월 13일 날 개파락 시켜가지고 장대 음봉 나왔던 그거를 돌파시키는 흐름이고 중장기평선을 또 닿았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흐름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SK하이닉스도 2.9% 상승하면서 최근에 요 밑에서 좀 박스로 돌던 흐름을 좀 돌파시키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2%대 강세. 이게 시총 상위주가 2%대 평균적으로 지금 상승했다는 거, 뭐 굉장히 좀 강한 어떤 흐름이고, 카카오도 2.3% 상승, 삼성바이오도 1.9% 상승, 삼성 SDI가 오늘 많이 올랐죠? 3.9% 상승. LG화학이 좀 밀렸네요. 1.5% 이게 중장기평을 깨버리고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좀 추세적으로 좀 부정적이죠. 오늘 외국인 기관도 프로그램은 순매수인데 이렇게 좀 팔았다는 게 일단 추세가 좀 꺾였다고 좀 볼 수밖에 없겠죠. 현대차가 1% 상승, 그리고 기아가 3% 상승. 그러니까 중장기 평선을 깨지 않은 기아가 조금 더 탄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현대모비스 1.8% 강세, 중장기 평선 지지받으면서 점진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형태.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4% 상승인데요. 다음 달에 이제 대규모 보유회수가 풀리니까요. 요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2.4% 상승. 그래서 강한 흐름. 셀트론이 0.69% 상승, 상승의 어떤 추세를 유지하는 그런 형태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LG전자가 1.97% 상승으로 요 부근은 좀 지지하려는 흐름이 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3.7% 상승으로 저점을 좀 지나가는 21선까지 돌파시켜서 지지받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SK지주회사 1.9% 상승, 중장기 평선 부근에서 지지받는 형태. 삼성전기 3% 상승. 그리고 NC소프트가 오늘 양봉, 그래도 반등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오늘 수급이 기관은 좀 순매수했고 외국인 순매도는 좀 낮아졌고, 일단은 반등 나오면 좀 탈출한다는 개념으로 좀 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면요, 셀트론 헬스케어 2%대, 그리고 셀트론 제약 3.29% 강했죠. 그래서 오늘 바이오 좀 강한 어떤 흐름들 코스닥에서 보여줬고, 펄어비스는 지금 변동성이 좀 큰 구간입니다. 근데 추세는 상승 추세라는 거죠. 중기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땐 홀딩엔 전략 괜찮을 것 같아요. 카카오 게임즈도 약간 조정을 좀 받았고요. HLB가 5% 약세. 어제 윗골이 크고 오늘 음봉을 좀 기게 만들기도 했던 거는 조금은 좋진 않게 바뀌었네요. 오늘 기관들, 외국인들 대규모 매도를 좀 진행했고 좋진 않은 모습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SK머티리얼즈 2% 상승. 오늘 2차전지주들 굉장히 거세게 좀 올랐습니다. 근데 좋은 매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 변함없고요. 알테오젠 5% 상승. 바이오 낙폭과대한 것들 굉장히 세게 올라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오늘 15% 좋은 매도 기회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BNC 계속 강하네요. 덕산네오록스 OLED 관련주 진짜 강하네요. 오늘도 5% 내외 정도 강세. 위메이드 14% 상승으로 게임주의 어떤 세대 교체가 좀 이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바이오 리더스가 17% 상승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이 시장 하반기 좀 주도권을 쥐는 또 하나의 또 기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3천억 정도인데 그렇게 좀 보여지고, 파이프라인 2개 물질이 지금 임상 3상에 이제 진입한다는 뭐 그런 내용, 그리고 퍼스트 인 클래스라는 관점에서 시장에 조금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리더스가 또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NK맥스 같은 경우 어제 상한가 같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19% 상승하면서 역대급의 거래량이 터졌죠? 이게 상장 이래로 가장 많은 거래량이 이제 터진 거죠? 그렇죠. 압도적이죠. 그래서 상승의 어떤 에너지, 상승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항암제 섹터 내에서 이제 완전 관해라는 어떤 거는 굉장히 좀 상징적이면서 시장에서 평가되고 기대하는 어떤 수준 자체가 레벨업을 시켜버린다는 그런 흐름이죠. 3분기 또 이제 중요한 또 키트루더 병용 발표가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또 기대감으로 작용하면서 상승을 좀 유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뭐니뭐니 해도 오늘 바이오 쪽에서 녹십자가 의미가 가장 크죠. 9% 상승으로 결국 상반기 가장 안 좋았던 바이오 섹터의 또 큰 기업 중에 하나가 녹십자였죠. 녹십자 그룹 전체가 이제 좋지는 않았죠. 세트룸 그룹도 그렇고. 근데 이게 지금 중장기 평선을 완벽하게 엊그제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6% 이렇게 치면서 추세를 돌려놨고 확실히 하루 조정받고 다시 치는 형태. 매우 의미 깊은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겠습니다. 녹십자 홀딩스 같은 계열로서 또 5%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오늘 건설업종이 시장 대비 강했는데요. 계룡건설, 뭐 중소 건설사 중에서 이제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도 거의 5% 상승하는 흐름. 그리고 현대건설이 오늘 대형건설사가 좋았죠. 4% 상승, 대우건설 2%, GS건설 2.4%, DLENC 1.4% 상승. SGC 이테크건설, 여기 이제 쿠팡 물류센터 이런 걸 많이 만드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 뭐 리포트가 또 오늘 나오기도 했죠. HDC 현대산업개발 1% 강세. 그래서 오늘 건설 업종의 기업들도 좋았고, 아이폰에 이제 그 인터넷, 우주 인터넷 이제 저게도 이제 그 위성, 그거 이제 탑재한다는 그런 소식에 어제 이제 급등했는데 오늘도 이제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또 글로벌 저궤도 인공위성 업체, 뭐 글로벌 스타라는 기업이 또 하루에 60%가 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어찌됐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반기에 지금 아이폰 13이 이제 출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뭐 우주 관련된 뭐 모멘텀들이 이제 굉장히 즐비하고 기대 가치가 높아지는 포인트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군도 최근의 흐름 굉장히 좋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1%대, 항공우주도 1%, 오늘 LIG 넥슨은 1% 조정받았고 한화 시스템은 플러스, 세트레가이 뭐 약보합 정도. 그래서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주들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SKC가 합병설 사실 무근해가지고 올랐는데 8% 상승했네요. 올라오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뭐랄까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2차전지 반등 세게 나온 부분들은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요. 고려아연도 오늘 5% 상승, 오늘 하이브가 1%대 상승, 수소 관련해서 요즘 현대로템이 3% 상승. 그래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8월 5일부터가 시장의 어떤 조정의 성격이 컸죠. 요날 이제 3283포인트에서 쭉 밀려가지고 보시면 3000 초반대까지 빠졌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한 종목들은 조정 기간 동안 메이저가 피겠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면요. 카카오뱅크가 1등이네요. 1조. 와, 1조 원을 그냥
담아버렸습니다. 예, 외국인 기관 합쳐서 9,670억. 그리고 삼성 SDI가 기관은 좀 팔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7,400억이나 샀네요. 5,780억. 그리고 인버스 쪽으로도 4천억. 기관이 많이 샀네요. 그리고 셀트론이 여기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시에 2천억씩 사서 4,400억. 그래프톤 3,800억. 카카오도 많이 샀네요. 3,500억. 조정을 좀 기회로 삼고 이렇게 매수하면서 최근에 흐름 위로 올라오고 있고요. 한화투자증권은 한화 자산운용에서 이제 블록들로 이제 가져가면서 이렇게 좀 찍힌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200억 순매수, 네이버 2,000억, SK이노베이션 1,600억, 두산 퓨어셀도 1,500억. 야, 두산 퓨어셀 시총 대비해서 많이 샀네요. 그래서 수소 쪽으로 지금 친환경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수급이 좋은 것 같아요. OCI도 이제 뭐 친환경 쪽이니까 와, 이것도 시총 대비해서 1,400억이면 적지 않게 샀네요. 이마트가 G마켓 옥션과의 어떤 시너지 기대금일까요? 1,000억 정도 순매수하는 흐름. 하이브도 900억, 녹십자도 850억 정도 순매수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800억, 700억. 그래서 항공 쪽으로 뭐 이런 기업들 향후에 좀 기대같이 받겠죠. 오리온 같은 경우 음식료 쪽에서 뭐 CJ 제일단과 함께 유망한 기업이죠. 오리온도 800억 정도 순매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면요, 카카오 게임즈가 1위네요. 1,300억.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최근에 이제 8월달에 이렇게 조정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300억을 샀다는 거는 픽했다는 거죠. 조정이지 추세가 꺾이는 게 아니라는 걸로 저는 해석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기관은 1,200억을 팔았는데 외국인은 2,000억을 샀습니다. 800억 순매수. 셀트론 헬스케어 제약이 나란히 3, 4위 800억, 400억. 삼강 MNT가 풍력 관련된 기대감이 붙는 것 같아요. 400억 정도 순매수.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이 좀 보이네요. 유바이오로직스, 오스코텍, 메지온도 보이고요.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JYP, YG엔터, 이렇게 엔터 쪽으로도 순매수 하는 흐름이 좀 전개됐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뭐 파마리스치 이런 쪽으로 있었네요. 어쨌든 요 메이저가 좀 픽했던 것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어떤 수급상의 어떤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을 요 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기사 한번 체크해 볼게요. 미국 증시가 지금 정말 무섭죠. 저걸 이제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더 오른다, 뭐 최악의 거품이다, 이렇게 좀 양립되는 어떤 의견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뭐 정답은 없겠지만 뭔가 주식시장이 더 간다, 더 안 간다, 이런 거를 맞춘다는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가 소중한 돈을 투자하잖아요. 투입하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거죠. 약간 좀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잃지않는 게 저는 더 중요하고 어느 정도 좀 적절하게 만족하고 조금 더 안전한 투자처로 일부 또 이동시키면서 뭔가 좀 그 복리의 마법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전략상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굉장히 높은 흐름으로 오르고 있는 기술주들, 미국의 현재 기술주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저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요. 저는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 들고 있지 않는데 투자할 생각도 없고 현재 시점에서 보다 더 안전한 지점에 있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굳이 저기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사상 최대로 높아지는 상태고 최근에 이제 많이 더 폭등하는 거는 뭐 기대 가치들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도 좀 최근에 좀 붙었죠. 아이폰 13의 위성통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 뭐 더 많은 어떤
유저층을 또 확보할 수 있고 매출을 좀 높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제 붙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디지털 혁신, 기술 혁명은 뭐 생산성 향상을 계속 일궈냈고 또 다른 생산성 붐의 초기에 있다, 뭐 이런 어떤 주장들이 좀 힘을 얻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점에 대한 부분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어디가 고점이고 이제 빠질 뭐 이런 건 알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어떤 기업군들, 그리고 이제 기술주군들은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 의견이고 주장이고, 저는 그런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이제 뭐 국내 증시에서도 조금 더 이제 비중적인 부분에서 좀 높였던 이제 섹터가 대표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섹터는 아니지만 시끌시끌하게 이제 사이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설업종이라든지 음식업종에 대해서 너무나 저평가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쪽으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이동하는 게,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간다 이런 관점은 아니고, 그게 보다도 저는 장기적인 어떤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심적으로도 편하면서 보다 더 자산을, 사실 굉장히 급등하고 이렇게 또 기술주들 이런 것들은 만약에 빠지기 시작하면,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그런 상태가 되면 굉장히 세게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사실 팔기를 안 주죠, 보통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적당히 만족하는 게 필요한 섹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대표적인 어떤 섹터를 2차전지로 제가 꼽았지 않습니까? 뭐 만족하고 이제 나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낮은 단계에 있는 뭐 바이오 종목들이라든지 뭐 그런 섹터군으로 들어가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수익률, 똑같이 뭐 A라는 업종과 B라는 업종에서 50%의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기술주 막 이렇게 뭐 고공행진하고 있는 기술주에서 50% 내는 거랑 바닥권에서 있는 종목을 사서 50%낸 거랑은 리스크 대비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더 저는 우위에 있다고 보거든요. 리스크한 것과 굉장히 리스크가 낮은 어떤 단계에 있었던 것들 비교를 해본다면 여기서 50% 내는 게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약세론자는 역대급의 거품이 끼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뭐 버핏 지수 같은 게 대표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뭐 GDP 대비 지금 시가총액 합산을 뭐 나눈 비율, 이렇게 좀 보통 버핏 지수라고 하는데 238%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통상 100% 이상이면 거품이 낀 거다 이렇게 좀 보는데, 닷컴 버블 때가 이제 150% 정도 됐는데 그때랑 비교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버블기로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의가 좀 필요한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증시가 이제 무너지거나 이러기보다는 그 안에서 이제 보다도 또 낮은 단계에 있거나 저밸류의 어떤 섹터군, 섹터의 로테이션이 좀 돌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섹터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K 뉴딜 지수가 조금 바뀌었죠.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크래프톤이 굉장히 시총이 높아지고 이렇게 올라왔고, SKI 테크놀로지도 이제 새롭게 이제 편입이 됐죠. 그러면서 첨보라는 기업이 또 빠지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은 또 수급상 또 유리합니다. 한미약품 이렇게 빨간색 돼 있는 게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런 기업들은 또 수급적으로 좀 유리해지는 그런 측면이 발생된다,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하반기에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조립이 완료 그래서 이제 최종 점검에 돌입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10월 21일 그리고 5월 19일 두 차례 발사될 예정이죠. 그래서 10월 21일이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을 받는 어떤 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뭐 봤던 그 아이폰 13의 출시도 이제 중요한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 기능 점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 섹터군들의 또 들썩일 수 있는 또 빅 이벤트로서 이제 누리호 발사 시점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료 업종 관련된 리포트 하나 좀 체크해보죠. 라면 주류 업체 주목할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농심도 그렇고 뭐 여러 이제 음식료 업체들이 판가를 좀 인상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죠.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이 점진적으로 3분기, 4분기 이렇게 좀 좋아지는 흐름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농심 같은 경우는 4분기부터 내년까지 유의미한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다. 뭐 3분기 연결 이 영업이익은 조금 전년비해서 조금 감소하겠지만 판가 인상이 온전히 반영되는 4분기는 11%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해서 내년도 퍼포먼스를 좀 내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좀 붙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한 번에 가격은 인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이제 주말에 토요강좌에서 이제 체크해드렸던 부분이 요 이제 음식료 관련된 가격은 한 번에 올려버리면 이제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조금씩 올린다. 그런 부분에서 실적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주가의 흐름 자체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인다는 좀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상을 해본다면 시장 조정에 의해서 이제 음식료 업종의 종목들이 주요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저점 매수하면서 물량을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 시점으로 볼 때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백신 접종률 상승하면서 조금 이제 코로나 완화가 되면서 대외적인 활동을 좀 시작하게 된다면 이 주류 업체들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뭐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사실 식당이나 이런데 지금 주류 판매가 뭐 급감하지 않겠어요? 뭐 9시면 이제 뭐 문을 닫아야 되고 하니까 9시부터가 어떻게 보면 주류 판매의 핵심 시간대일 텐데,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점점 좀 둔화되고 하면 결국 이제 주류 업체들, 뭐 롯데칠성이라든지 하이트진로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의 또 유의미한 어떤 실적 개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낮은 주가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들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음식료 업종의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번 하반기에도 계속 물량을 딱 피간 종목들은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당장 막 솟구치는 형태의 어떤 시세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안정성 있는 그런 스타일의 어떤 섹터군 전략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는데요. 정리를 해보는데요. 지금 시장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 무드를 좀 타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너무 공격적인 스탠스는 조금 부담인 것 같아요. 제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막 더 갑니다. 막 이렇게 막 흥분하듯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흐름 속에서 저는 조금 더 보수적인, 그러니까 보수적이라는 게 주식을 다 파세요 이런 관점의 어떤 얘기나 어떤 그런 의견을 표하기보다는 그럴 필요가 없죠. 보다도 좀 낮은 단계에 있는 섹터군 종목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바꾸는, 변화시키는 그런 시즌으로, 구간으로 좀 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많이 높아져 있는 뭐 미국의 기술주라든지, 뭐 우리나라 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뭐 이런 쪽, 그리고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도 이제 뭐 사실 이번 사이클에서는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올라올 때마다 이제 물량을 좀 축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낮은 단계에 있는 그런 섹터군이나 종목들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하는 그런 기회로 삼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장이 뭐 좀 조정 다시 또 나오든 하더라도 굉장히 마음이 좀 편안하면서 사실 시장이 끝장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어떤 충격이 좀 오더라도 잘 방어하고 견디면서 또 그 다음 또 사이클이 올 때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이제 꼭 이게 주의가 필요해요. 뭘 맞춘다는 개념으로 주식시장을 대하게 되면 그 언젠간 지쳐요. 지치고 또 좌절하고 또 고집을 부리게 되고 맞춘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뭐 당연한 거죠, 그건. 그러니까 다 맞춘다는 생각보다는 관리해 나가면서 보다 더 안정성이 있으면서 수익을 누적
복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점의 전략이 그동안 투자를 해오면서 그냥 뭐랄까 어떤 체득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니까 조금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누져가면서 계좌가 불어나가더라는 거를 뭐 어디 배운 건 아니잖아요. 저도 부딪히면서 깨우친 거잖아요. 그게 체득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는 거를 좀 마무리 이렇게 드리면서 지금 어떤 반등세, 상승세 너무 흥분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신박산 또 다음 시간에 현명한 내용을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